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공부를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함수의 형태가 특수함수로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뭐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라든가 삼각함수라든가 기타 등등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한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항함수에 대한 계산을 토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훑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기울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점이 있어야 돼요. 정점, 고정된 점이라는 뜻이죠. 이 고정된 점 x1, y1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equal to m의 x-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접선도 분명히 직선이죠. 그래서 접선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요. y equal to fx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직선을 만들어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점이 있어야 되는데 직선을 구할 때는 여기서는 접점이 나와야 되겠죠. 접점. 그래서 그 접점을 우리가 x1에 fx1이라고 한다면 미분계수는 기울기는 f-x1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은 y equal to f-x1에 x-x1 플러스 fx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일단 함수가 y equal to fx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죠? 사실상 공식이죠. 자, 그런데 단순한 형태의 함수 같으면, 다항함수 같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함수의 형태가 지수라든가 로그, 삼각함수 뭐 이와 같은 형태로 확장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 미분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외우는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 미분을 우리 꼼꼼하게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미분 계수를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접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려나가다 보면 통상 미분계수만 주든지 아니면 접점만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을 구하라는 그런 예문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은 없죠. 우리가 미분계수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얘를 통해 가지고서 접점은 뭘까? 또 접점이 주어진다면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한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선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곡선 바깥에서 출발하는 접선, 곡선 밖의 점에서 출발한 접선.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찾아낼 거냐? 여기서는 우리 간단하게 그 예문만 하나 좀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y equal to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곡선이죠.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y equal to 2x승.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접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접선이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서 이렇게 접한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곡선 바깥에서 주어진 점으로부터의 접선을 구할 때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접점이 뭐냐? 접점을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접선 방정식을 구해나가는 방식. 그죠? 자, 이 점을 우리 x좌표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y좌표는 2의 t승이 되겠죠? 2의 t승.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t2의 t승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equal to
자,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 x 이퀄 투 t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의 t승 이게 기울기네요. 그리고 접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원점에서 출발한 접선이에요. 원점에서 출발한 직선입니다. 그렇다면 원점이 이 식에 들어갔을 때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원점을 이렇게 갖다 대입을 시켜주면 제로, 제로, 결국 t-1에 2의 t승 이퀄 투 제로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얘는 제로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원하는 접점의 x좌표는 1이다. 바로 이 위치가 1이 되어지는 거예요. 1. 이 위치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기 끝난 거죠. 접점을 통해 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기로 해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아주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아주고 그로부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접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미 우리 접선 구해놨었죠? 여기 구해놨었습니다. 거기에다가 t 이퀄 투 1이 싹 들어가면 y는 2x라고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과에 해당되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항함수에서 접선을 구할 때의 방식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함수의 형태가 다항함수가 아닌 특수함수 형태로 확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번에는 또 다른 예화 하나 좀 들어볼까요? 원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원방정식.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투 r제곱이라고 하는 원방정식을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2차 곡선에 위에 있는 x1, y1 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될까? 접점입니다. 곡선 위에 있는 접점. 자, 저기에서의 접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항상 미분계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네요. 자, 주어진 식 음함수입니다. 그죠? 얘는 지금 음함수예요. 음함수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기를 꾸려나가야 되겠다. 첫째.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2x가 되어지는 거고 플러스 얘를 미분하면 2y 그리고 y를 x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y 다시 또는 y 프라임 dy dx 이퀄 투 이건 상수니까 제로 이렇게 되어버리겠네요. 그럼 됐네. 자, 도함수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어지게 돼요.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얘도 필요하지만 미분 계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줘? x1, y1 이 점들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y 이퀄 투 기울기 y1분의 x1 그리고 접점이 요거니까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x1, y1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여요.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y1을 곱할게요. 요거를 곱해주면 얘는 y1, y 그 다음 여기에 x1, x 나오죠? 마이너스 있네요. 넘어오면 x1, x 이렇게 되어지고 이퀄 투 여기에 x1의 제곱 그리고 y1 곱해줬으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 위에 있는 점이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만족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른바 얘가 r제곱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r제곱.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를 하면서 원방정식이 제시가 되어지면 이 원방정식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이거다. 2차 방정식의 해법을 통해 가지고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유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져 버리네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밌는 건 원방정식은 매개변수 함수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하면 얘가 또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경에 의한 매개변수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동경 이렇게 잡아줄게요.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위치는 x, y 점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될 텐데 이때 이 x는 반지름을 r로 보기로 했으니까 반지름이 r이죠. r로 보기로 했으면 여기가 r이에요. 그러면 x 앞에는 r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거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어지게 돼요. 자, 원방정식을 매개변수 함수, 매개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표기할 때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dy, dx는 x를 미분한 것 분의 y를 미분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네요. 분의 얘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r은 미리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x1, y1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 여기 x1, y1이 6이 있다고 합시다. x1, y1이. 그러면 동경의 크기가 이런 각일 때 세타 그냥 도로 사용을 합시다. 이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여기 1 붙었을 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1, 그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얘 다시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면 이게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y equal to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함수의 형태만 특수함수들로 바꿔가지고서 계산하면 된다. 간단하게 두 개의 예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참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서 나가가지고서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른바 수치 해석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뉴턴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뉴턴 랩슨법이라고도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방정식에 대한 근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것을 뉴턴 메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equal to 0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에 대한 근은 뭐 컴퓨터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x는 마이너스 a분의 p다. a가 0이 아니라면 물론 a의 값이 0인지 아닌지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뿌려나가야 되겠지만 대충 우리가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 to 0. 자, 이랬을 때 얘는 이 x를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의 공식 다 외우고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어때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에 대한 단순한 형태의 해법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거에 대한 근의 공식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나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 경우는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외우기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 3차, 4차도 이런데 5차 이상의 방정식들은 어떨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
아예 근의 공식 자체가 없어요. 복잡한 거는 뭐 이런 말할 때도 없고. 자, 그래서 뉴턴이라는 그리고 랩슨이라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쉽게 방정식의 근을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통상 미분을 이용을 해서 근의 어림값, 근사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사값. 이것을 계산을 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것을 이번 시간에 추가 강의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소개를 해보면 y fx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x축하고 이 위치에서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치가 과연 뭘까? 이것을 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뉴턴 메소드예요. 적당한 위치에서 접선을 하나를 생각합니다. 이 위치에서 접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가 그리다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x2라고 합시다. 같은 방식으로 x2라는 위치에서 접선을 또 하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면 얘는 x3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대충 감 잡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x3에서 또 접선 잡고 x4에서 또 접선 잡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게 되면 x1, x2, x3가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면서 어디로 접근을 하냐면 이 위치로 접근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확장을 시켜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차근차근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x1이라는 위치, 여기가 x1, fx1이에요. 자, 그 위치에서의 접선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 위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equal to f-x1의 x-x1 플러스 fx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접선을 그어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y의 값이 제로네요. 자, y equal to 제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x가 만들어집니다. x는 x1 마이너스 f-x1 분의 fx1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절편이 뭐냐면 바로 요 점이에요. 요 직선이 그어지다가 x축과 만나는 위치. 이게 x2가 되어지는 거죠. 얘가 x2가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x2를 위로 올려서 x2, fx2라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의 접선을 생각을 해보면 y equal to f-x2의 x-x2 플러스 fx2라고 쓸 수 있다. 역시 그어지다가 이 위치에서 그어져서 x축과 만나는 위치는 y가 제로일 때예요. 같은 방식으로 x는 x2 마이너스 f-x2 분의 fx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것을 x3로 하기로 했으니까 x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면 n번째 지점에 의해서 n번째 절편에 의해서 n 플러스 1번째 절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절편은 n번째 절편에서 n번째 미분계수와 함수값의 비율을 빼주면 된다. n이 되어져야죠. n 이렇게 빼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요게 우리가 뉴턴 메소드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근사값을 우리가 구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문을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로 나는 4승근 2라는 값이 얼마일까?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해도 대충 그 근사값, 어림값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얘를 한번 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우리가 뉴턴 랩슨법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뉴턴 랩슨법 다시 한번 우리가 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xn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f-xn 분의 fxn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4승근 2에 대한 4제곱근 2에 대한 어림값을 한번 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4승근 2라는 값이 결과적으로 x더라.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4제곱근이 나오면 아무리 좀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4제곱을 시켜가지고서 x4승 equal to 2라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x4승 마이너스 2 equal to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죠? 자, 그러니까 4승근 2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방정식을 해결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이상 되어지게 되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얘를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조각을 낼게요.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걸로 나누어서 y equal to x 4승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 그리고 y equal to 0라는 그래프, 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바로 이 두 개의 위치가 여기는 마이너스 4승근 2가 되어지는 거고 이 위치가 4승근 2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목표는 이게 얼마냐예요. 이게 얼마냐. 자, 그림이 아까 우리가 뉴턴 메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림하고 유사하지요.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적당한 값을 2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값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2라고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2부터 출발을 할게요. 2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 위치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이 위치에서 또 이렇게 올려서 접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이 위치에서 접선 잡아서 그려주고 하니까 점점 여기로 근접한다는 게 눈에 보이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거는 산수 계산입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산수 계산을 통해 가지고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요 위치에서의 그 위치값, 얘를 우리가 x1이라고 본다면 요 위치가 이제 x2가 될 테니까 x2는 요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x1 마이너스 f-x1 분의 fx1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fx죠. 요게 fx예요. 요게. 자, 그러면 f-x는 4x의 3승이네요. fx도 이용을 해야 되고 f-x도 이용을 해야 되고 이 위치에다가 x1, 2가 차근차근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f-2 분의 f2 그랬더니 2 마이너스 f-2에 여기 2가 들어가니까 32분의 16 마이너스 2죠? 14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래서 산수 계산을 해보니까 1.563 이렇게 나온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x3를 계산을 해요. x3는 x2 마이너스 f-x2 분의 fx2예요. 자, x2가 뭐였죠? x2가 이거였어요. 얘가 여기와 여기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산수
계산한다라기보다는 계산기를 튕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수치 해석입니다. 수학을 컴퓨터에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직접 집어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1.203 이렇게 나오더래요.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 번째는 x3-f-x3 분의 fx3 이렇게 되어지겠죠. x3가 1.203이니까 이거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1.189 정도 나온대요. 이 이후의 값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일러나 맥클로린 전개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는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충 4승근 루트 2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x3가 되고 x4가 여기 정도 되는데 그림상으로도 거의 근접했죠. 요 정도를 4승근 2에 대한 어림값으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루트 2 같은 무리수도 소수 세 번째 자리 정도에서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충 4승근 2는 1.189 정도 된다. 어때요? 해보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접선 잡고 절편 구하고 다시 그 절편에서의 위치를 잡아서 접선 구하고 절편 잡고 또 올려서 접선 잡고 절편 잡고 그런 과정을 서너 차례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에 대한 근사값을, 어림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